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해외여행 가보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끝내 한 번도 못 가고 지나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바빠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갈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에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걸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비행기 오래 타는 것도 부담되고 낯선 나라에서 길 잃을까봐 혼자 밥 먹을까봐 괜히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가야지. 조금 더 준비되면 가야지. 그런데요,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시니어 여행자분들 상담하면서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다음은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안 가면 건강하게 걷고 편하게 먹고 밤에 푹 자면서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은 조용히 줄어듭니다. 혼자 여행은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안전한 곳인지, 이동이 편한지, 비용이 감당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이 기준만 있으면 혼자 여행은 두려운 도전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맞는 선택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예순 이후에도 혼자 떠나기 괜찮은 해외 여행지를 난이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혼자 떠나는 분도 가능한 곳부터 준비가 됐다면 인생에 오래 남을 여행까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상태에서 어디부터 가볼까를 고민하는 상태로 바뀌어 계실 겁니다. 처음 혼자 떠나는 해외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즐거움보다 불안을 줄이는 겁니다. 많이 보고 많이 걷는 여행이 아니라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느낌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곳은 가깝고 익숙하고 심리적으로 편안한 나라입니다. 바로 일본 규슈입니다. 혼자 여행이 처음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시죠? 길 잃을까봐, 말 안 통할까봐, 밥 먹을 때 어색할까봐, 밤에 돌아다니기 불안할까봐 이 네 가지입니다. 규슈는 이 걱정을 하나씩 낮춰주는 곳입니다. 일단 거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후쿠오카까지 비행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비행시간이 짧다는 건 생각보다 큰 장점입니다. 도착해서 첫날에 녹초가 되지 않습니다. 시차 적응 때문에 며칠을 버리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이동도 어렵지 않습니다. JR 패스 하나만 준비해 두면 후쿠오카, 유후인, 베푸 같은 주요 지역을 기차로 비교적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역 안내도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관광지에는 한국어 안내가 보이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살 김정수 어르신은 해외여행은 단체로만 다녀오셨던 분이었는데 규슈에서 처음 혼자 기차를 타보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손에 땀이 났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한 번 표 끊고 한 번 타보고 나니까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여행에서 이 한 번의 성공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규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온천입니다. 온천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행을 잘해야 한다는 긴장을 먼저 풀어줍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많이 걷는 여행을 피하셨던 분도 온천에 몸을 담그고 나오면 그날은 산책이 조금 더 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온천이 주는 이완감과 회복감은 분명합니다. 하루 종일 뭘 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아침에 온천, 점심에 가볍게 한 끼, 오후에 잠깐 산책, 저녁에 다시 온천, 이런 하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자 여행에서 은근히 큰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밥 먹는 문제입니다. 혼자 식당 들어가면 괜히 눈치 보일까봐 편의점으로 때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혼밥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오히려 혼자 온 손님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카운터석에 혼자 앉아서 조용히 밥을 먹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마음을 굉장히 편하게 해줍니다. 치안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어디든 방심은 금물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전반적으로 혼자 여행하는 분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나라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72살 박영호 어르신은 밤에 숙소 근처를 잠깐 산책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덜 불안했다고 하시더군요. 규슈 여행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여기 하나 보고 저기 하나 더 보고 이런 식으로 일정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한 곳, 오후에 한 곳, 아니면 하루에 한 도시만 느껴도 충분합니다. 혼자 여행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여행이 아닙니다. 내 몸과 내 마음에 맞추는 여행입니다. 규슈는 처음 혼자 떠나는 분들에게 여행의 재미보다 먼저 괜찮다는 감각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한번 나도 혼자 여행할 수 있구나라는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여행지는 훨씬 넓어집니다. 규슈에서 한번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경험을 하셨다면 이제는 혼자 여행의 재미가 조금씩 살아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여행의 목적이 불안 해소에서 회복과 여유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곳이 베트남 다낭과 대만 타이중입니다. 이 두 곳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부담이 없고 속도를 늦춰도 눈치 보이지 않으며 비용 부담이 비교적 적다는 점입니다. 먼저 다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낭은 혼자 여행에서 가장 큰 고민 두 가지를 동시에 풀어주는 도시입니다. 바로 돈과 몸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여행을 가기 전부터 계산기를 먼저 켜게 됩니다. 비싸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아끼자니 여행 온 느낌이 안 납니다. 다낭은 이 균형을 잘 맞춰주는 곳입니다. 마사지 한 번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음부터 부담이 되는 분들이 많은데 다낭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몸을 풀 수 있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지 않아도 아침에 가볍게 산책하고 낮에는 숙소에서 쉬고 컨디션이 괜찮을 때 마사지 한 번 받으면 여행이 고생이 아니라 회복이 됩니다. 음식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향신료 강한 음식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낭은 비교적 담백한 선택지가 많습니다. 쌀국수, 반미, 해산물 요리처럼 소화에 부담이 덜한 음식들이 많아서 혼자 먹기에도 편합니다. 바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해변을 따라 걷다 보면 굳이 어디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냥 바다를 보고 의자에 앉아 쉬고 노을이 지는 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충분해지는 곳입니다. 다낭은 한국인 여행자가 많다는 점도 처음 혼자 떠나는 분들에게는 장점이 됩니다. 한국어 메뉴를 보게 될 때 괜히 마음이 놓이는 순간이 옵니다. 이런 작은 안정감이 혼자 여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물론 기본 수칙은 필요합니다. 사람 없는 골목은 피하고 현금은 나눠서 보관하고 숙소는 접근성 좋은 곳으로 잡는 것. 이 정도만 지켜도 다낭은 혼자 여행의 만족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타이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타이중은 혼자 여행의 속도를 완전히 바꿔주는 도시입니다. 대만이라고 하면 타이베이를 먼저 떠올리시지만 혼자 여행이라면 타이중이 훨씬 잘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타이중의 가장 큰 장점은 느림입니다. 사람에 치이지 않고 줄 서지 않고 하루를 내 호흡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5살 김민정 어르신은 타이중에서 보낸 며칠이 최근 몇 년 중 가장 마음이 편했던 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관광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커피 마시고 낮에는 공원 걷고 저녁에는 야시장에서 한 끼 먹는 아주 단순한 일정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대만 사람들의 친절함도 혼자 여행에서 큰 힘이 됩니다. 길을 헤매면 먼저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설명해 주려는 여유가 있습니다. 말이 완벽하게 통하지 않아도 누군가 내 편이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 여행의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야시장도 부담이 적습니다. 혼자 와서 먹는 사람이 많고 주문도 간단합니다. 샤오롱바오, 우육면, 망고빙수 같은 음식들은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고 소화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타이중은 사진을 많이 찍는 여행지라기보다 마음이 정리되는 여행지입니다. 크게 할 일이 없어도 하루가 꽉 찬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혼자 여행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섭대서 할만하다로 그리고 점점 편하다로 바뀝니다. 이제 여행은 견뎌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쉬게 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감각을 알게 되면 다음 단계에서는 조금 더 멀리 떠나보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여행이 무섭지 않은 단계입니다. 오히려 혼자라서 더 편하다는 감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여행의 기준은 분명해집니다. 많이 보는 것보다 잘 쉬는 것, 빨리 움직이는 것보다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이 시점에 가장 잘 맞는 곳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입니다. 이곳을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녀온 분들의 반응은 꽤 비슷합니다. 생각보다 조용했고, 생각보다 편했고,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코타키나발루는 반문화가 중심인 도시가 아닙니다. 사람을 몰아넣는 관광지가 많은 곳도 아닙니다. 자연과 바다, 그리고 리조트에서 쉬는 시간이 중심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 혼자 여행에 잘 맞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굳이 어디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잠깐 걷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컨디션이 괜찮으면 수영장에 잠깐 들어갔다가 그늘에서 쉬어도 충분합니다. 이런 하루를 보내다 보면 여행에서 뭘 안 했다는 생각이 아니라 오늘 하루 잘 쉬었다는 느낌이 남습니다. 코타키나발루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해질 무렵입니다. 바닷가에 앉아 노을이 내려앉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사진을 꼭 찍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혼자 여행에서는 이런 순간이 더 깊게 남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춰 감상을 말하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속으로만 담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리조트 데이 패스를 활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루 이용권으로 수영장과 휴식 공간을 편하게 쓰고 저녁에는 숙소로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하루를 꽉 채우지 않아도 여행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걱정도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말레이 음식, 중국 음식, 서양 음식까지 선택지가 다양해서 입맛에 맞는 메뉴를 고르기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마사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행 중에 몸이 뻐근해질 때 마사지 한 번으로 컨디션이 확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순 이후 여행에서는 이 회복의 차이가 다음 날 일정을 좌우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주의는 필요합니다. 늦은 밤에 인적이 드문 곳은 피하고 이동은 택시나 정식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고 귀중품 관리는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이 기본만 지켜도 코타키나발루에서 느끼는 불안은 크지 않습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혼자 여행이 무섭다는 생각보다 혼자라서 내 리듬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조금 더 멀리 가도 괜찮지 않을까? 조금 더 새로운 곳도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혼자 여행은 취미가 아니라 인생의 한 부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단계까지 오신 분들은 혼자 여행이 두렵다는 생각은 거의 사라졌을 겁니다. 대신 이런 마음이 슬쩍 올라옵니다. 조금 멀리 가도 괜찮지 않을까? 조금 새로운 곳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깝고 익숙한 나라를 벗어나 혼자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도시로 시야를 넓혀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 단계에서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곳이 호주 멜버른입니다. 호주라고 하면 먼 거리부터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행 시간이 길지 않을까, 영어가 부담되지 않을까, 혼자 가기엔 너무 큰 나라가 아닐까, 이런 걱정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멜버른을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생각보다 조용했고, 생각보다 편했고, 혼자 있어도 전혀 눈치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멜버른의 가장 큰 장점은 혼자 있는 사람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도시라는 점입니다. 카페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책을 보는 사람, 박물관을 혼자 둘러보는 사람이 아주 자연스럽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여행을 하면서도 괜히 주변을 의식하게 되는 순간이 거의 없습니다. 도시의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몰려다니는 느낌이 적고 걸음이 느린 사람도 전혀 튀지 않습니다.
예순 이후 여행에서 이 느긋한 분위기는 생각보다 큰 장점입니다. 멜버른에는 조용히 쉬기 좋은 공간이 아주 많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도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잠깐 걷다가 마음이 가는 벤치에 앉아 쉬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로열 보타닉 가든 같은 곳에서는 굳이 목적 없이 걸어도 하루가 꽉 찬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여행에서 이런 여유는 관광지 몇 곳을 더 보는 것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문화적인 즐길 거리도 풍부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잘 갖춰져 있어서 혼자 관람하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전시 설명을 천천히 읽고 중간중간 앉아서 쉬고 다시 조금 걷는 리듬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시장 구경을 좋아하신다면 퀸 빅토리아 마켓도 좋은 선택입니다. 무언가를 꼭 사지 않아도 됩니다. 과일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분위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여행의 재미가 충분합니다. 교통도 혼자 여행하기에 편리한 편입니다. 시내 중심부에는 무료 트램 구간이 있어서 복잡한 요금 계산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걷는 게 부담될 때는 트램을 타고 한 구간 이동한 뒤 다시 천천히 걷는 식으로 동선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영어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멜버른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비교적 친절한 편입니다. 완벽한 영어를 하지 않아도 천천히 말하고 몸짓을 섞으면 의사소통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번역 앱 하나만 잘 활용해도 불편함은 많이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영어를 잘하느냐가 아니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겁니다. 물론 멜버른 여행에는 체력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비행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일정은 반드시 여유 있게 잡아야 합니다. 도착 첫날과 귀국 전날에는 무리한 일정을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본만 지키면 멜버른은 혼자 여행의 시야를 한 단계 넓혀주는 도시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혼자 여행은 더 이상 도전이 아닙니다. 내 삶의 리듬을 다른 공간에서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럽 같은 조금 더 깊은 감성을 가진 여행지도 천천히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이 단계에 오신 분들은 혼자 여행이 가능할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일까? 이 단계의 여행은 편안함만을 기준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 멀어도 그만큼 마음에 오래 남을 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두 가지 성격의 여행지를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유럽의 깊은 감성을 가진 나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삶의 시간을 돌아보게 만드는 도전형 여행지입니다. 먼저 크로아티아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처음 들으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녀온 분들의 반응은 거의 같습니다. 왜 이곳을 더 일찍 알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 있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크로아티아의 가장 큰 장점은 유럽의 감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에 치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늘 붐비는 관광지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께 아주 잘 맞는 곳입니다. 두브로브니크의 구시가지를 천천히 걷다 보면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성벽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은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깊게 다가옵니다. 이곳에서는 빨리 걸을 이유가 없습니다. 중간중간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고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연을 좋아하신다면 플리트비체 국립공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호수와 폭포가 이어지는 이곳은 나무 데크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체력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먼저 조용해집니다. 혼자 여행에서는 이런 순간들이 특히 깊게 남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이어가지 않아도 풍경과 나 사이에 충분한 시간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음식도 예순 이후 여행에 잘 맞는 편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라 기름지지 않고 해산물과 올리브 오일을 중심으로 담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부담 없이 한 잔 곁들이기 좋은 분위기입니다. 다만 크로아티아는 이동 시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직항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경유를 해야 하고 비행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영어 소통이 완벽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도전적인 여행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루입니다. 페루라고 하면 대부분 고개부터 저으십니다. 너무 멀다, 너무 힘들다, 나이 들어서 가기엔 무리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젊었을 때부터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던 곳, 사진으로만 보면서 언젠가는 가야지 하고 남겨둔 곳. 그런 분들께 페루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마추픽추에 도착해 산속에 남아있는 고대 문명의 흔적을 마주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말없이 서 계십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71살 이영수 어르신은 그곳에 서서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은 준비 없이 떠날 수 있는 여행은 아닙니다. 쿠스코는 해발이 높은 지역이라 도착 직후에는 숨이 가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반드시 충분히 쉬어야 하고 무리한 일정은 피해야 합니다. 고산병 예방약을 준비하고 물을 자주 마시며 몸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동 시간도 길기 때문에 여행 전 체력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치안과 언어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스페인어가 기본이기 때문에 영어 소통이 제한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만큼은 혼자 떠나더라도 가이드 투어나 패키지를 활용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혼자 여행의 자유는 유지하되 안전과 효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식입니다. 페루는 편안한 여행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여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혼자 여행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한 장면이 됩니다. 어디를 얼마나 다녀왔느냐보다 어떤 순간을 마음에 남겼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 여행지는 모두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건 이 중에서 가장 대단한 곳을 고르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맞는 한 곳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혼자 여행이 가능한가를 묻는 단계는 지나오셨습니다. 지금은 어디부터 가볼까를 고민하는 단계에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 딱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온 7곳 중에서 지금의 나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곳 단 하나만 골라보시겠습니까? 가깝고 편안한 일본 규슈, 회복이 먼저인 베트남 다낭, 느린 하루가 가능한 대만 타이중, 혼자 쉬기에 좋은 코타키나발루, 조금 멀지만 여유로운 멜버른, 유럽 감성의 크로아티아, 인생에 남는 도전, 페루. 지금 당장 떠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마음이 가장 먼저 가는 곳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행지 이름만 적으셔도 됩니다. 이유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 댓글 하나가 여러분 마음속 여행을 생각에서 선택으로 바꾸는 첫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혼자 여행을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치안이 걱정되시는지, 체력이 걱정되시는지, 언어가 부담되시는지, 아니면 혼자 밥 먹는 게 어색하신지, 이것도 댓글로 한 단어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치안, 체력, 언어, 밥, 이동, 이 중 하나만 적어주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행은 준비가 끝나서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나기로 마음먹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달에는 딱 하나만 해보시면 됩니다. 여권 유효기간 확인하기, 여행자 보험 비교해보기, 관심 있는 도시 숙소 3곳 저장해두기, 항공권 가격 알림 걸어두기. 이 중에서 하나만 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혼자 여행을 시작하신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앞으로의 여러분보다 가장 젊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첫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같이 걸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혼자 여행을 고민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떠오르신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셔도 충분합니다.